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해킹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내용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제네시스 블럭이 채굴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킹 관련된 사고가 없었는데요. 왜 그렇게 비트코인은 해킹 사고가 없고 지금까지 안전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이해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일단 해킹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해커가 뭔가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무엇일까요? 일단 비밀 정보를 캐낸다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보통 해킹할 때. 근데 그 비트코인에는 어떤 비밀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네, 비밀키라는 것은 블록 어떤 특정 비트코인 주소의 비밀키는 블록체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 비트코인 주소의 소유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 블록체인 장부에는 그냥 거래 기록만 있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뭐 B라는 사람에게 얼마를 보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뭐 D라는 사람한테 얼마를 보냈다. 이런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뭐 비밀 정보는 아닙니다.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뭐 캐낼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에서 돈을 빼오는 거 가능하냐? 네, 이거 해킹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네,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에서 뭔가 비트코인을 내 계좌로 출금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의 소유자의 비밀키가 필요한 거죠. 근데 비밀키는 해당 주소의 소유자만 알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만 그 비트코인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비트코인의 특정 주소의 비밀키는 어떤 무작위로 막 아무나 대입해갖고 맞출 수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게 256제곱이 엄청나게 큰 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관련된 영상은 제가 따로 여기 준비해둔 것이 있으니까 이쪽에 영상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 거래 기록을 수정한다. 는 것은 가능할까?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럭은 그 이전 블럭의 해시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네, 블럭이 뭐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네, 이게 최신 블럭이라고 했을 때 요것만 간단하게 수정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해시값을 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를 수정하는 순간 그 위로 쌓여있는 블록들은 다 새로 생성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거래 기록을 수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거는 마치 뭐랑 같냐면 블럭 하나 생성하는데 100m 달리기로 비유를 하자면 상대방은 한 400m 앞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400m 뒤에서 동일한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이 상대방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네. 다 같은 100m 달리기 선수인데 나보다 400m 앞에 있는 그 상대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거 블록이 쌓일수록 더 그 차이가 커지겠죠. 만약에 7개가 쌓이는데 이걸 다 수정하겠다? 이거는 한 700m 뒤에서 달려갖고 내가 상대를 이기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51% 공격이라는 건데 네, 내가 비트코인의 어떤 채굴 파워를 50% 이상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는 과거대로 어쩔 수 없다 쳐도 지금부터 작성하는 그 블럭들은 내 맘대로 거래를 채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중 지불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내가 그 지불을 하나 하고 나서 다음 블럭을 생성할 때 이전 지불했던 내역을 포함하지 않고 새로운 블럭을 생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블럭을 생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51%의 해시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얼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냐면 일단 그 하나의 블럭을 채굴할 때
받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보상, 그리고 블럭이 생성되는 시간,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좀 관계를 따져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 비용이라는 것은 해시파워를 얻기 위한 전기료가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채굴 보상은 하나의 블럭당 6.25개이고요. 그리고 보통 블럭 하나를 생성하는데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시간엔 6개의 블럭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1시간 동안 6개의 블럭을 내가 모두 다 생성한다고 했을 때 37.5개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가격이 2,8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시간 동안 내가 그 받을 수 있는 보상은 10억 5천만 원인데 약 10억 원이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채굴원과 평형을 이루었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아마 사용하는 전기료도 10억 원 정도가 되겠죠. 결국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를 50% 이상을 장악한다는 것은 내가 1시간마다 10억 원어치의 비용을 지금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해커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 6개의 블럭 생성 과정을 통해서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해야지만 그 차이만큼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중지불을 통해서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겨내는 숫자가 남는 거죠. 그렇다면 이중지불이라는 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지불이란 간단하게 내가 가진 돈을 2번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에게 15억을 보낸 다음에 이후에 블럭을 생성할 때 그 이전 기록을 지우고 새로운 블럭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 비트코인 장부상에는 내 주소에 15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을 받을 줄 알았던 A라는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별로 가능하지 않은 게 A가 조금 더 신중한 사람이라면 이 비트코인의 이중지불이라는 것과 그 51% 공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비트코인을 10억 원어치 보냈다라는 것은 반대로 A에게 뭔가를 받았다는 거겠죠. 어떤 물건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15억 원짜리 물건을. 근데 A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A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6번 이상의 컨펌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물건을 주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물건을 그걸 나눠가지고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일부만 주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나머지를 다 줄 수도 있겠죠. 이건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래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6번 이상의 컨펌이 발생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 되거든요. 이 6번의 컨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당 그 거래가 있었던 블럭 위에 새로운 블럭이 6개가 쌓이는 거예요. 해당 기록까지 포함해갖고 네. 이 정도 쌓이면 나는 인정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해커인 나는 이 6개의 블럭을 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취소시키려면. 너무나 어렵잖아요. 앞서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A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중하게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51% 공격이라는 것도 사실상 가능한 방법은 아닐 거예요. 내가 만약에 51% 이상의 그 해시파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냥 채굴 해가지고 1시간당 10억 원어치 돈을 받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원가보다 한 5억 원 정도 높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그 비트코인 개당 5억 원짜리만큼의 이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해킹 사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해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네,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